전주시와 국방부가 전주 항공대대에 변경된 헬기 노선을 4년 넘게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주시가 시장 선배를 특별 승진시키는 등 편법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후 인사 담당자들이 오히려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슈퍼마켓인 노브랜드 가맹점이 도내 3곳에서 동시에 문을 열어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민주당이 표심 잡기용으로 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와 국방부가 전주 항공대대에 변경된 헬기 노선을 4년 넘게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완주군은 항공대 이전 공사 시작 전부터 전주시가 완주 쪽 노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4년 전부터 숨기지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가 항공대대 헬기 노선에 대해 최근 완주군에 보낸 공문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행 노선을 결정해 지난 2월부터 헬기를 운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항공대대 시설의 전면 재건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 항공대대 이전 공사 전에 전주시와 국방부가 이미 현재의 노선을 정해놓고 이에 맞춰 시설을 지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주시와 국방부가 4년 전에 완주 이서쪽으로 헬기 노선이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도 이를 완주군에 알리지 않은 채 밀실 행정을 펼쳤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항공대를 이전하면서 전주시와 항공대와 밀실 야합을 통해서 항공 노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철저히 완주 국민을 속인 거죠. 전주시는 이미 알려진 노선이었고 국산 수리온 헬기가 새로 도입되면서 노선 반경이 3km에서 6.6km로 뒤늦게 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선 결정 과정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제라도 완주군과 타협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저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완주군하고 군부대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타협점을 찾아서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음 피해 당사자인 완주군과 수년째 아무런 협의도 없이 헬기 노선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양측의 협의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전주시와 국방부가 큰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시장 선배를 특별 승진시키는 등 편법 인사를 단행하고 그 후 인사 담당자들이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에서는 7급 실무자만 경징계를 받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전주시의 편법 인사는 3가지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고교 선배가 규정을 어긴 채 4급 특별 승진을 하고 자격이 안 되는 공무원이 보건소장에 임용되거나 덕진구청장 임용 때 지방행정서기관 정원이 초과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이 편법 인사에 관여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공무원 4명 가운데 3명이 승진합니다. 당시 4급이었던 국장은 3급으로, 7급 실무자는 6급으로 오르고 6급 인사팀장은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합니다. 편법 인사를 단행한 부서 직원들이 어떻게 승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전주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 인사했던 3분에 대해서는 다 승진 후보자 순위에서 앞순위에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승진을 한 거고요. 이후 인사처벌은 당시 7급 실무자만 징계를 받았을 뿐 인사 담당 과장과 팀장은 훈계, 그리고 국장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행안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했고 당시 인사에 김승수 전주시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편법 인사를 7급 실무자가 주도하고 이 때문에 실무자만 징계를 받았다는 전주시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4급을 특별 승진시키는데 시장이 몰랐을까요? 그렇게 상상하는 시민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가능성 없는 그런 해명이다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요, 실제 전주시 공무원 내부 사회에서도 그것이 과연 적절한 수준의 징계였을까에 대해서 아마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예측이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민감하고 인사라는 것이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현장 스토리판 전주시 편법 인사 무엇이 문제인가 편은 감사에 적발된 전주시 인사의 문제점을 다룹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 팔봉동 일대 주택가 수돗물에서 어제 아침부터 20시간 넘게 녹물이 나왔습니다. 주민 1,100여 가구는 오늘 아침까지도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돗물을 틀자 곧바로 커피색에 가까운 녹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싱크대에는 물로만 헹군 그릇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설거지도 못하고 있고요. 설거지를 하고 나면 헹굴물이 있어야 되는데 식수만 지금 한 6통 받은 상태라서 그걸 쓸 수도 없고. 익산 팔봉동 일대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기 시작한 건 어제 오전 6시쯤. 아파트 2곳과 근처 마을까지 주민 1,100여 가구는 오늘 새벽 4시까지 20시간 넘게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운동하고 오고 땀 나가지고 왔는데 씻지 못하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먹는 것은 일단은 사서 먹인다 하더라도 씻지 못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녹물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12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물을 빼는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하루를 넘겨 오늘 오전까지 복구 작업이 이어져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익산시는 30년 넘은 노후관 안에 유속이 빨라져 노폐물이 떨어져 나오면서 녹물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 자체가 어떤 압력의 변화로 인해서 그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데하고 틀리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익산시는 이번처럼 수도관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슈퍼마켓 노브랜드가 도내 3곳에서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직영점으로 개점 신청을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가맹점으로 문을 연 건데 이를 두고 상인들은 대기업의 꼼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동네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임문정 씨. 문을 연 지 2년도 안 돼 바로 앞, 그것도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 80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 옆에서 고기도 팔고 다 파는데 야채도 팔고 고기도 팔고 나 같아도 절반 가격인 저쪽으로 가지 누가 이쪽으로 오겠어요. 이마트가 유통과 판매를 전담해 동종 제품을 최대 절반 가격에 파는 노브랜드 매장은 골목 상권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 2년 전 전주에 노브랜드 직영점 3곳이 입점하려 했지만 상인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가맹점으로 전주에 2곳, 군산에 1곳 등 3곳이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대기업이 개점 비용의 51% 미만을 부담하는 가맹점의 경우 영세 상인들이 사업 조정을 신청해도 영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인들은 이마트가 이 점을 이용해 골목 상권에 진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꼼수 51%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1대 49라는 퍼센테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로 그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마트 측은 자영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을 내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거고 가맹 사업은 그냥 가맹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해서 하겠다. 이 사업 부분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전라북도는 상인들의 사업 조정 신청이 들어온 만큼 일단 이마트 측의 개점 비용이 51%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공언으로 촉발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논의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총선 공약 검토를 언급하면서 표심 잡기용으로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에 불을 붙인 건 이해찬 민주당 대표입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연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122개 기관의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시도의 기대와 달리 이전 논의는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물론 민주당마저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총선 표심잡기 카드로 내세우는 걸 마냥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도 늦은 논의가 내년 총선이 끝나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정부에서 힘이 실릴지 의문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집권당 대표가 한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는 정책으로 서둘러 추진하면 되는 일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고 합의하는 국민적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의 업무 성격, 특성에 맞게 차근차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과 거리가 먼 정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거용이 아닌 진정성 있는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시급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호남의 경우 광주에만 인권사무소가 있어서 전북에서 장애인과 아동, 이주 여성 등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에도 인권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엔 전라북도 의회가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촉구를 결의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이 정읍으로 옮겨옵니다. 전라북도는 전기안전공사가 올해 설계에 들어가 2022년까지 정읍에 기숙사 등을 갖춘 청사를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안전교육원은 전기안전공사 내부 직원과 민간 사업자의 전기사고 예방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 각종 뉴스 많이 보시죠. 그런데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서울 언론만 취급하고 지역 언론은 외면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민단체들까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송원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입니다. 40개가 넘는 언론사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서울 언론사로 지역 언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역 소식을 듣고 싶은 소비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네이버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서울 언론으로 도배하다시피 한 뉴스 사이트를 서울과 지역 뉴스를 공평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네이버는 저희 언론노조와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이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도 네이버의 이 같은 지역 무시에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네이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수익성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장사 속에 지역이 또 한 번 희생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영춘 의원 등은 인터넷 포털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마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이버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남은 방법은 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뿐입니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민방공동취재단 송원재입니다. 임실 옥정호의 일부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옥정호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돼 환경부의 습지 보호 지역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개발과 경작, 동식물 포획 등이 금지됩니다. 오는 9월부터 도내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급식비 36억 9천여만 원이 추경 예산에 확보되면서
도내 145개 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원아 14,300여 명에게 급식비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부실급식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지원급식비는 식품비로만 편성하고 유아학비에 포함된 급식비는 운영비로 편성토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논평을 통해 국민의 뜻을 더욱 소중히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왔지만 함께하고 싶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곁에 없다며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책임 있는 정당의 올바른 자세를 지키면서 항상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농협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실의 한 농협조합장 54살 정모 씨를 구속하고 정 씨를 도와 금품을 살포한 측근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 씨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유권자인 조합원 12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장수군 계북면 한 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3살 문모 씨가 머리를 다쳐 숨졌고 실려있던 액화 탄산가스 11,000kg이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액화 탄산가스엔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대기 오염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 16도, 익산 13도, 진안과 장수 1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엔 전주 31도, 남원과 임실, 무주는 32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오염 물질이 유입돼 초미세먼지 농도는 높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주말까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